대한치과교정학회 사단법인 바른이봉사의 유튜브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영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교수님, 우리 환자분들이 교정치료와 관련되어서 진료실에서 궁금한데도 못 여쭤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대신 오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교정치료하면서 이를 빼는 건가요? 저희 환자분들도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를 빼는 이유를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뼈는 작은데 치아를 다 배열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크게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에서 치아를 선택해서 뽑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돌출입을 개선하고 싶어서 교정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돌출된 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중간에 치아를 빼고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간의 문제나 입이 돌출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를 빼는 게 필요하다. 그럼 입 빼고 교정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치아를 빼려고 결정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빼야만 하는 그런 이유, 이게 충분했을 때 사실 치아를 빼게 되는 건데, 구강 내에서 치아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앞니, 어금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작은 어금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징적인 그 형태를 갖고 있는 치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니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보이는 면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씹는 데 대한 어떤 중대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발치를 결정을 했었을 때에는 대부분은 그 치아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에서 치아를 선택을 해서 뽑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작은 어금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를 빼고 난 그 자리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공간을 다 없애고 남은 치아들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정리를 하면 입안에서 제일 그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치아를 발치해서 공간의 문제나 돌출입의 문제를 해결한다. 발치가 되는 소구치의 작은 어금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덜 미칠 것 같은 치아가 소구치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아깝지만 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어금니가 그러면 보통 사람이 8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4개나 빼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그 4개나 빼도 나중에 괜찮은 건가요? 치아를 빼기로 결정을 한 환자분들도 4개나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교정치료를 할 때 치료가 된 이후에 치열 중심선도 맞아야 되고 윗니 아랫니의 물림관계도 좋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뺀다든지 홀수로 뺀다든지 이렇게 그 짝꿍이 맞지 않는 상태로 발치가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될 때는 거의 상하 좌우 이렇게 짝꿍이 되는 치아들을 함께 빼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부정교합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 치아를 빼는 개수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정교합의 특성에 맞게 교정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그런 것들 물어보세요. 그 입 빼고 나면 그 공간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임플란트 심는 겁니까? 이를 뺐던 자리는 고정적으로 다 공간을 폐쇄를 할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치아를 빼고, 그 치아에 대한 공간 폐쇄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에 전체적인 배열이나 물림관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정치료의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를 뺐지만 그 자리는 교정 치아 이동에 의해서 공간이 다 폐쇄가 됐고 추가적인 임플란트나 보철 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 빼고 교정치료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를 빼고 교정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인데, 어떻게든 이를 안 빼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빼야 될 거다라고 결정을 내릴 정도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치아의 어떤 그 단지 배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정치료가 아니고, 배열이 된 이후에 이 치아가 제자리에서 적절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유익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줄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를 빼고 치아의 위치를 새롭게 정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를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냥 배열을 했다 그러면 치아들이
앞으로 뒤로 뻗어지면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돌출입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생기고요. 점차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치아들이 원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힘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치아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하셔도 잇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랄 만한 그런 햇빛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못해서 나무를 크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나무를 몇 개를 정리를 해내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치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걸 무리해서 보존을 하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치아가 적당한 기능을 수행할 만한 그런 잇몸 뼈와 치아의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전영민 교수님 모시고 교정치료와 관련된 발치 정말 유용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발치가 꼭 교정치료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교정치료에서 사용되는 스크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